지금 청주 지각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36번 순서 maybe 아마도 you've heard 당신은 들었을 것이다. This talk 이 농담을 아마도 당신은 들었을 것이다. 어떤 농담인고 하면 How do you eat? 당신은 어떻게 먹느냐? 코끼리를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답은 one bite at a time. one bite at a time. 한 번에 한 입씩 그 큰 코끼리를 어떻게 먹지요?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한 번에 한 입씩 먹으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먹다 보면 뭐 코끼리를 다 먹겠지. 뭐 이런 거. 마치 그런 농담 있잖아.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마치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뭐 말장난 같기도 한데, 근데 이 농담을 왜 말했느냐?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지구는 뭐가 어려워? 그냥 한 번에 하나의 원자씩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뭐 그게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뭐 암석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물질이 물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인생을 아주 쉽게 사는 방법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아마도 여러분은 코끼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는 이 농담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한 번에 한 입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B. 그러면 이번엔 아이니.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지구를 지었나요?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지을까요? 지구는 어떻게 만들까요?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또한 겁나 단순하다. 그것도 굉장히 단순하다. 뭐 어떻게 지어? 한 번에 하나의 원자씩 지으면 되지요. 다음. 원자는 기본적으로 수정 요소이다. 여기서 이제 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크리스탈은 어떤 암석의 결정 모양을 말해. 암석의 결정 모양. 그러니까 요런 거. 요런 결정 모양. 요런 거. 이건 다이아몬드 결정체야. 언뜻 봐서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원석이래.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730억인가 한데, 이게. 근데 금은 녹여서 모양을 만들지. 녹여서. 금은 몇 도에서 녹아? 혹시 아십니까? 금은 몇 도까지 가열해야 녹을까요? 금은 1063도까지 끓이면 녹는데, 그때까지 가열하면 녹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금이 마치 액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흐르겠지. 그러면 주물 틀에다가 놓고 이렇게 그 녹은 액체를 이렇게 분 다음에 식히면 뭐 골드 바가 되든지 뭐 그러겠지. 근데 다이아몬드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다이아몬드는 이런 게 있으면 요걸 잘 커팅을 해야지. 이 커팅이 아주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놀라운 기술이 필요한 거지. 커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확 달라지기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커팅, 뭐 이런 식 물방울 다이아몬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팅을 잘 해야지.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커팅할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어떻게 커팅할지를 이제 잘 한 다음에 커팅을 잘 해야겠지. 뭐 이런 거. 아무튼 요런 게 이제 그 암석의 결정체야. 이게 크리스탈이야. 그러면 원자가 이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치?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원자니까 보면. 그리고 여기 때문에야. 뭐 때문에? 그리고 모든 돌들은 결정으로 이루어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돌, 모든 암석, 모든 바위 이런 것들은 결정, 요런 뭐 이렇게 암석에도 종류가 많잖아. 난 잘 모르지만 뭐 현무암, 뭐 화강암, 뭐 변성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 모든 암석들이 바로 요런 결정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가 원자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아는 것만큼 더 많이 알수록 그래 더 더 비교급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그러니까 모든 암석이 이런 하나의 결정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자에 대해서 많이 알면 당연히 그 결정들에 대해서 많이 알 거고, 결정들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암석에 대해서도 많이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자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들은 다양한 모양들로부터 옵니다. 다양한 모양. 이런 결정이 이렇게 일관적인 게 아니라 이거 왜 튕겼네? 좀 줄여야 되나? 그래도 안 들어가나? 잘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요런 결정체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대. 보면 이 안에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 뭐 온도도 나오고 어떻게 쪼개지냐, 뭐 화학식, 뭐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산소의 숫자, 뭐 등등등등등. 어차피 화산이 우리 지난번에 그거 배웠지, 마그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용암이 이렇게 내려와서 용암이 식은 게 암석이잖아. 용암이 식은 게.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식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식는 속도가 천천히 식으면 그 용암들이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한 곳에 고여가지고 또 그 다음 게 흘러와서 또 달라붙고 하는데 이렇게 쭉 흘러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 그럼 흘러오는데 소나기가 내리면 순식간에 확 식어버리겠지. 그러면 내려오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정지해서 확 식어버릴 거잖아. 그러면 이 암석의 크기가 작아지겠지. 이렇게 마치 사람들도 사람 20명 해놓고 20명 왜 둥글게 하다가 이렇게 뭐 3명 뭐 이런 게임 있잖아. 그런 거 하는데 만약에 둥글게 하다가 5명 했는데 시간을 별로 안 줘. 시간을 뭐 1초만 줘. 그러면 5명이 합쳐지기도 전에 끝나버리잖아. 이렇게 뭐 2명, 3명, 1명, 4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을 충분히 주면 3명 됐다가 일로와 4명 됐다 일로와 5명 완성. 저기도 5명 완성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이렇게 모여지는 속도 같은 게 되게 중요하대.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알아야 될 건 이걸만 알면 돼. 그래서 이 결정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온대. 다양한 모양. 여기 나오지만 뭐 정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뭐 그렇대. 자, 그런데 어떤 모양들인고 하면 여기서 헤빗은 보통 우리가 하는 습관해도 되는데 과학자들은 이 다양한 모양을 습성. 그러면 결정은 다양한 모양들로 나옵니다. 다양한 모양들을 띈다.
모양이고 하면 과학자들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약간 전문 용어인가 봐. 과학자들이 습성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하면 가장 흔한 일반적인, 그 다음 흔한 결정 습성.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결정의 습성들은 포함합니다.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그리고 six side니까 6사이드, 6면의 육각형. 뭔가? 맞나?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포함한데, 이런 것들을 여기는 보니까 뭐 사각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삐뚤삐뚤한 것도 보이지.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것들의 형체래. 어떤 결정의 형태는 보통 뭐 저렇게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뭐 이것만 있겠냐? 하다 보면 뭐 오각형도 있을 것이고 마름모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 결정들이. 그리고 보통 결정들은 형성된다. 이거 동사야. 액체가 차가울 액체가 차가워질 때, 그 액체, 그 마그마가 식을 때, 결정이 형성됩니다. 마치 뭐뭐처럼, 뭐뭐같이. 너가 아이스 큐브를 만들 때 당신이 각 얼음을 만들 때처럼. 그렇지? 물이 차가워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 얼음 트레이가 된 대로 보통 뭐 이렇게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나 아니면 원형의 틀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얼리면 동그래지잖아. 뭐 그런 것처럼 액체가 차가워질 때 결정이 형성이 됩니다. 다음. in ways,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방법이냐? 완벽한 모양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정말 칼같이 정사각형, 칼같이 삼각형, 칼같이 육각형, 이런 완벽한 모양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한 봐도 알 수 있잖아. 여기 한 봐도 이거는 뭐 되게 특이하고, 이건 약간 뭐 중간에 좀 깨진 것 같기도 하고, 이 보면 여기는 좀 이렇게 길다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한 모양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만약 조건이 너무 차갑거나 아니면 너무 뜨겁거나 또는 충분한, 그냥 소스니까 충분한 원천 물질 아니면 재료, 충분한 원천 물질, 뭐 예를 들어서 잘 모르지만 요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거잖아. 요 안에 성분들,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도 있고 뭐 있겠지. 그런 충분한 원천 물질들이 있지 않다면, 여기까지가 if야. 한마디로 말해서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차갑든 뜨겁든 아니면 뭔가가 부족하든, 그래서 충분한 어떤 원천 물질이 있지 않다면 이상하게 형성돼서 그것들은 이상하고 트위스트, 트위스트, 베베 꼬인 그런 뒤틀린, 비틀어진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모양으로 형성되는 게 더 맞겠지. 자연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 자,
자, 그런데 만약 조건이 올바를 때, 그러니까 조건이 딱 맞을 때, 좀 드물긴 하지만 조건이 딱 들어맞을 때는 우리는 아름다운 박 모양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진열, 아름다운 전시, 아름다운 배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칼같이 딱딱딱딱 맞는, 이렇게 정말 아주 질서 있게 이렇게 맞는 이런 배열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것은 뭐합니다? 포함합니다. 뭐를 포함하냐? 느리고 꾸준한 환경을 포함합니다. 느리고 꾸준한 환경. 그러니까 원자들이 결합할 좀 시간이 있어야 돼. 좀 천천히 이렇게. 너무 확 그래버리면 그냥 이렇게 막 합쳐지기도 전에 그냥 굳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좀 느리고 꾸준한 환경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소 명사야. 내가 늘 말하지. 장소 명사는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서 여기도 where이야. 여기도 where. 여기 주어 있고 에서야. 여기도 where이야. 그래서 보통 이것은 느리고 꾸준한 환경을 포함합니다. 어떤 환경인고 하면 개별적인 원자들, 하나의 원자들이 플란티어 얼라러브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원자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는 느리고 꾸준한 환경을 포함합니다. 많은 시간. 뭐 할 많은 시간이냐? To join and fit perfectly. join, 합쳐지고, join, 합류, 합쳐지고, 그리고 완벽하게 들어맞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느리고 꾸준한 환경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지고 꼭 들어맞을. 뭐에 들어맞는 거 하면 결정 격자. 이 격자가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딱딱딱딱딱 아주 딱딱딱딱 질서 있게 이렇게 되는 그 체크무늬 같은 바둑판 같은 그런 게 격자. 결정 격자. 로서 알려진 것 속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느리고 꾸준한 환경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딱 들어맞는다는 건 원자들이 합쳐지고 그리고 이런 결정 격자라고 알려진 것에 꼭 들어맞을 만큼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느리고 꾸준한 환경,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 그러면서 천천히 합쳐지고 그리고 결정 격자 모양으로 딱 들어맞고, 그렇게 조건이 맞으면 이제 이런 그 다이아몬드 원석도 아주 큰 놈이 나오는 거지. 큰 게 이렇게. 근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상품 가치가 막 떨어지는 그런 결정들이 보이겠지. 그래서 금덩어리도, 광산에서 금덩어리도 쬐깐한 금덩어리가 있고, 좀 여기에 보면 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암석, 그런 금광석,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이런 거겠지. 보면 그런 광선은 이제 상업성이 굉장히 높겠지. 그러려면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합쳐져서 결정 격자라고 알려진 것에 꼭 들어맞을 그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느리고 꾸준한 환경을 포함합니다. 요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수가 있어. 요 문장의 위치. 그러면 우리는 this가 가리키는 것만 찾으면 돼. 그러면 this가 뭐겠어? 조건이 딱 들어맞는 거.
그게 과연 어떨 때 조건이 딱 들어맞냐. 개별적인 원자들이 합쳐지고 결정 적자로서 알려진 것에 꼭 들어맞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느리고 꾸준한 환경. 그게 이제 모든 조건이 딱 들어맞는 그런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여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여지는 원자들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지는 거. 다시 반복해서 보여지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 거 나왔으면 파란 거 나오고 다시 파란 거 나오고 그 사이에 여기 이거 약간 보라색인가?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옆에 다시 보라색이 있고 양 옆으로 약간 이거 그린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두 개가 딱 끼고 다시 한번 또 그 위에 층에도 아래층에 있는 게 똑같이 반복되고 바로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되어서 보여지는 원자들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결정들이 형성되는 주변 환경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리고 원천 물질이 충분하게 있고 하는 그런 주변 환경이 결국 결정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답 찾았어? 네, 골랐어. 조건이 딱 들어맞으면 아까 조건이 딱 들어맞으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배열을 보게 된다. 그럼 반대로 조건이 안 맞으면 굉장히 좀 이상하면서 뒤틀린 모양을 형성한다. 그러면 답은 4번. 온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그 물질이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물질이 굉장히 제한적이야. 그 원천 물질이 충분하지 않아. 굉장히 제한적이야. 그러면 크리스탈의 형성은 uniform and consective인데 여기에 획일적이고 균일하고 연속적인 모양으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유니폼 아주 동일하고 연속적인 모양이 아니라 이상하고 뒤틀린 모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틀린 거지. 조건이 맞으면 아름다운 배열을 보게 되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 뭐 이상하면서 좀 뒤틀린 그런 모양을 보게 된다. 그래서 4번. 이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은 좀 쉬워 이제. 그 다음은 쉬워. 37은 이제 기타는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는가요? 기타는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는가? 첫 문장 해보시면 당신이 기타 줄을
뜯을 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기타줄을 하나 띵 하고 튕길 때, 뜯을 때, 그것은 앞 뒤로 수백만 번 몇 초당 수백만 번 움직인다. 수백만? 수백 번. 매 초당 수백 번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타줄을 한번 이렇게 띵 하면 요 줄이 팍 떨리잖아, 이렇게. 우리 눈에는 자세히 보이진 않지. 그 1초에 굉장히 수백 번 진동을 팍 하잖아, 이렇게. 좀 세게 튕기면은 좀 눈에 좀 보이겠지. 이렇게 세게 튕기면. 손으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슬쩍 이렇게 하면 좀 덜 떨리겠지. 이렇게 진동, 바이브레이션, 진동 한단 말이야. 이게 뭐 기타뿐만 아니라 뭐 가야금이든 뭐 거문고든 뭐 다 비슷한 원리겠지. 이렇게 보겠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B. 움직임. 이 기타줄이 떨리는 거지. 당연히 이 움직임은 그렇지. 너무 빨라서 그렇지.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그 벌이 이렇게 공중에서 날갯짓을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 눈에는 그 한 번 한 번에 이 날갯짓이 잘 보이진 않지. 이렇게 너무 빨라서. 그럼 결국은 당신은 단지 볼 뿐이다. 뭘 봐? 그 움직이는 줄에 그 움직이는 줄에 흐릿해진 윤곽만을 당신은 볼 뿐입니다. 이 떨리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윤곽이야. 내가 더 빨리 떨어야 되는데. 이것만 볼 뿐이다. 이것만 한 번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의 시력의 한계 때문에 다 보이진 않지. 그냥 움직이는 줄에 흐릿한 윤곽만을 볼 뿐입니다. 다음. 그들 스스로 그 방식으로 진동하는 줄들은 그렇지. 주분동. 스스로 혼자 힘으로 그들 스스로 혼자 힘으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줄은 이런 식으로 떨고 있는 줄은 거의 소리를 내지 만들지 않는다. 거의 그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에서 기타줄 하나를 빼서 오로지 줄만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하나를 벽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키고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탁 나가지고 이렇게 떨리게 해봐. 소리 안 나. 소리 나더라도 거의 못 느껴. 거의. 만약에 이거는 물론 그 탄력은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해봐. 이렇게 소리가 안 나잖아. 해도 안 나지요. 근데 내가 맘먹고 이거를 겁나 세게 이러면 나겠지. 힘들어. 이렇게. 근데 웬만해가지고 이거보다 기타줄은 훨씬 얇잖아. 근데 이렇게 떤다고 이게 소리가 나? 안 나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타줄 그 자체는 소리를 내지 못하지. 그 자체는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줄이 너무 얇고 기타줄이 매우 얇고 그래서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라고 하는 거는 공기를 밀어내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소리가.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요 앞에 공기가 있겠지. 요 앞에 이렇게 밀어야지. 근데 이렇게 밀면 소리가 안 나지요. 근데 좀 크게 밀어야지. 크게.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소리 나지요. 크게 밀어야지. 이 정도로 이렇게 소리라고 하는 거는 음파니까 음파. 내 앞에 있는 공기를
떨게 만들어서 밀어야지. 근데 그 가느다란 기타줄이 뭐 얼마나 공기를 밀겠어.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식으로 떨리는 그런 기타줄은 그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타줄 그 자체는 아무리 떨어도 소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데 하지만 만약 너가 큰 텅 빈 박스에 커다란 텅 빈 박스에 끈 줄을 부착한다. 그 줄을 붙인다면 커다란 텅 빈 상자 마치 그 기타의 몸통 같은 기타의 몸통 안에는 텅 비었지? 안에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줄을 매단다면 그러면 그 진동은 증폭되고 그 진동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그 음은 크고 깔끔하게 들리고 그 음은 크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들립니다. 기타가 소리를 내는 원리는 그 기타 줄의 진동을 기타의 몸통, 그 텅 빈 몸통 그것이 증폭해 주니까 소리가 나는 거다. 그 기타의 몸통에 보통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기타의 몸통에 그 주먹 하나 있는 거기를 막아봐. 거기를 뭐 두꺼운 종이나 이런 걸로 막아봐. 그러면 기타는 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줄의 진동은 기타 몸통에 나무로 만든 판넬 보통 이제 기타 몸통이 이렇게 윗판이 있고 옆판이 있고 아래판이 있잖아. 그 세 개를 접착제인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기타 줄의 진동이 기타 몸통에 나무로 된 판넬에 전달됩니다. 그 다음 조심해야 돼. 이거 맨날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거 만약에 and is로 했다가는 여기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is니까 s가 오겠지. 근데 여기서는 and is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선행사가 아니라 기타 몸통에 나무로 된 판넬들 이게 선행사야. 이 판넬들이 진동시킵니다. 기타 몸통이 진동한다가 아니라 기타 몸통에 나무로 된 판넬, 나무판 그게 떨리는 거다. 그게 또 왔다 갔다 앞뒤로 뭐와 같은 줄. 그 기타 줄과 똑같은 여기는 속도야. 그 기타 줄과 똑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기타 몸통에 나무로 된 그 판이 떨리는 겁니다. 그 판이 울리는 거다. 그 판이 결국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거다. 보면. 근데 이제 기타 줄이 보통 6개잖아. 그러면 기타 줄에도 좀 굵은 줄이 있고 저음, 그 고음에 아주 얇은 줄이 있잖아. 여기 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나무 판넬을 어떻게 떨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얇은 줄과 그 굵은 줄의 음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이제 기타가 소리를 내는 원리다. 다음. 그 나무의 진동은 공기 압력에서 매우 강력한 파동을 갖는다. 그 나무의 진동은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Air
pressure, 공기의 압력 속에서 더 강력한 파동. 그러니까 뭐 요런 파동이 아니라 이런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나무의 울림이, 그 진동이 그 공기 압력 속에서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돼. 이것도 트래블즈 아니야. 봐라. 공기의 압력이 여행합니다. 아니야. 공기의 압력 속에 더 강력한 파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파동. 마치 그 주파수 같은 파동. 그리고 그 파동이 기타로부터 멀리 이동한다. 그 기타 몸통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 기타의 그 나무판의 그 진동, 그것이 기타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면 되겠지. 멀리 여행한다니까 멀어집니다. 그럼 이거야, 이거. 여기도 end day야. end day. 트래블즈 아니야. 여기도 공기의 압력이 여행하는 게 아니겠지. 그 공기 압력 속에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 파동이 해서 이제 사방으로 이제 멀어지겠지. 기타의 몸통으로부터 멀리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그 파동이 너의 고막에 도달을 하잖아. 이제 그 파동이 여기 딱 여기에 도달을 할 때 그 파동들은 안과 밖으로 구부러진다. 같은 수의 시간만큼. 똑같은 수에 이럴 때는 횟수. 같은 수의 횟수만큼 안과 밖으로 막 구부러진대. 뭐와 같은 횟수냐? 원래 줄에 그 원래 기타줄과 1초당 똑같은 횟수로 그 파동이 우리의 고막 속에서 이렇게 구부러진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고막 속에서 어떻게 구부러지느냐?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도음이다.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거는 솔음이다. 이렇게 구부러지면 라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은 기타줄 그 자체로는 소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타의 몸통이 그 진동을 증폭시켜서 그 음이 크고 분명하게 들리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한 문제만 해보면 답은 기타줄의 진동은 커다란 텅 빈 상자 박스 속에서 아까 증폭 이랬으니까 증폭이니까 증가. 그러면 소리가 증폭되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린다. 1번. 오늘 그래도 조금 쉬운 글이었지. 마지막
39번. 이것도 좀 쉬워. 이것도 쉬워. 이것도. 여기는 이제 이게 보완제가 나오는데 보완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커플 상품. 커플 상품. 이게 두 개가 좀 뗄래야 떼기 어려운 상품.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이것도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 햄버거와 콜라. 이렇게 한 커플 되는 상품. 이런 거. 또 삼겹살과 뭐 있지? 삼겹살과 소주? 아니. 삼겹살과 상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리얼과 우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전등과 전구. 뭐 이런 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하나의 상품은 의미가 없잖아. 이런 거. 요런 게 바로 보완제야. 보완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있으려면 하나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데 모든 보완제가 완벽하게 보완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게 두 개가 참 잘 어울리긴 하는데 무조건 이게 없으면 얘는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무조건 다 모든 보완제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가 이 글의 요지야.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보완제가 요 complement, 요게 이제 보충하다, 보완하다. 그래서 영어에서 주어는 S, 동사는 be, 목적어는 O, 보어는 C라고 하지. 이게 뭐야? 여기서 온 거야. 보충하다, 보완하다. 이 굿은 상품이니까 보완해주는 상품. 보완제야. 보완제. 보완제는 보완제의 정의. 어떤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이냐? is often consumed. 종종 소비되는 alongside, 함께, 다른 상품과 종종 함께 소비되는 상품. 요게 바로 이제 보완제입니다. 어렵지 않지? 보완제가 뭔지는. 그 다음 팝콘은 영화의 보완제입니다. 그렇죠? 평소에 뭐 편의점 가서 팝콘 사 먹고 이런 거 드물지요. 근데 극장에 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카라멜 맛이든 무슨 맛이든 뭐 이제 보통 팝콘, 뭐 콜라 이런 것들을 보통 먹잖아. 또 한편 여행 베개, 보통 우리가 목베개라고 하는 거, 그 여행용 베개는 plane, airplane. 긴 비행기 여행의 보완제입니다. 멀리 갈 때 목베개 같은 거 이렇게 가방에, 기내용 가방에 넣었다가 이제 그거 꺼내서 이제 잠자기 전에 이렇게 목베개 착용하고 자잖아 보면. 그치? 여행을 안 가면 목베개는 그다지 별로 필요가 없지. 평소에는 보면 이런 게 이제 보완제란 말이야. 이런 게. 자, 그래서 하나의 제품의 인기, 한 상품의 인기가 증가할 때 그것의 보완제 가격 또한 증가합니다. 그것의 보완제의 판매 또한 증가합니다. 요게 잘 팔리면 잘 팔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지, 뭐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거, 그 휴대폰이 잘 팔리면 당연히 그 휴대폰 케이스도 많이 팔리겠지. 아니. 자, 그래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상품을 보완하는 다른 상품을 보완해주는 그런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상품을 보완해주는 상품을 생산한다는 말은 결국 보완제를 만들므로써 이거지. 다른 상품을 보완해주는, 자 근데 다시
어떤 상품이냐? are already popular. 거의 유명한 거의? 레디 이미 유명한 이미 인기가 있는, 이미 잘 팔리는, 이미 인기가 있는 상품을 보완해주는 그런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또는 요 be about 이번엔 이미 인기가 있거나 또는 막 이제 인기를 끌려고 하는 막 이제 대박나기 직전 그런 상품을 보완해주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당신은 보증할 수 있다. 당신은 보장할 수 있다. 뭐를 보장하냐? 꾸준한 흐름, 수요의 꾸준한 흐름. 꾸준한 수요의 흐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꾸준한 수요의 흐름이란 꾸준한 주문량이지. 그러니까 꾸준한 주문량 당신 상품에 대한 만약에 내가 그 휴대폰에 그 액정 필름 만드는 회사야. 액정 필름 만드는 회사. 그러면 지금 이미 잘 팔리는 모델 있잖아. 아이폰 14, 15 이런 거. 이런 거를 보완해주는 상품을 생산해. 아니면 이제 휴대폰 신형이 나온대. 그러면 또 분명히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또 역시 그 휴대폰에 맞는 어떤 사이즈나 이런 거에 또 어떤 상품을 또 생산을 해. 그렇게 하면 꾸준하게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주문량이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런데 이제 보완제에도 약간 굳이 나누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종류가 두 가지가 몇몇 상품들은 즐긴다. 완벽한 보완해주는 상태. 완벽한 보완 관계를 즐기는 거야. 완벽한 보완적 상태를 즐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반드시 그것들은 함께 소비 어차피 이거는 추가 설명이니까 즉 다시 말해 반드시 함께 소비되어야만 하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전등과 전구 이런 거 아니면 리모컨과 배터리 이게 반드시 함께 소비가 되어야겠지. 함께 배터리 없어봐 이거 완전히 그냥 재활용 쓰레기지 이런 게 바로 이제 완벽한 보완적 상태겠지.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는 전혀 완전히 쓸모가 없는 이런 보완제가 있단 말이야. 이런 보완제가 자 그런데 이런 보완제가 있어. 자 그러나 do not assume 가정하지 마라. 추정하지 마라. 추측하지 마라. 뭐라고? 어떤 하나의 상품이 완벽하게 보완적이라고 추정하지는 마라. as는 때문에야. 뭐 때문에? 소비자들이 완전히 be locked into the product. 그 상품에 락 잠긴 거야. 오도 가도 못해. 꼼짝 마 이거야. 그 고객이 그 상품에 완전히 고정되지는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상품이 완벽하게 보완적이라고 추정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만한 거야. 니들이 어디 가겠어? 보면 완전히 그냥 부처님 손바닥이지 니들이 놀아봐야 여기지 니들은 갇혔어. 꼼짝 마. 이렇게 추정하지는 말아라. 예를 들어 비록
motorist는 drivers야. drivers. 운전자가 비록 운전자들이 가솔린을 구매하는 길을 요구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뭐처럼 보일지라도 요구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거 PP야. 수동 요구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를 요구받아? purchase 구입하는 것이 뭐를? gasoline 그냥 오일이야. 오일인데 사실 우리가 보통 기름이라고 하면 이걸 많이 써. 왜냐면 오일은 그 원유 시커먼 거 있지 그거 막 끌어올린 거.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걸 사지는 않지. 우리가 보통 이제 차에 기름 넣는다라고 하면 gasolin이야. gasoline 보면. 그래서 이제 주유소가 gasoline station 줄여서 gas station 거야. 비록 운전자들이 to run their car 그들의 자동차를 그들의 차를 운행하려면 당연히 휘발유를 구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 너 차 있어? 차 굴릴 거야? 어차피 네 차가 물러가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네 차는 뭐 기름 넣지 않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잖아. 역시 그러니까 차와 휘발유도 보완제야. 그래서 너희들은 꼼짝 마. 완벽한 보완 관계야. 이렇게 추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이거야. 전기차로 스위치. 전기차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마치 예전에 지금은 요즘은 뭐 사진을 거의 뭐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 전에 그 예전에 그 디카 있지. 디카 디지털 카메라 있었지. 디지털 카메라가 있기 전에는 그 안에 필름 넣는 카메라 알아? 필름 넣는 카메라. 그래서 필름 회사가 정말 돈을 너무 쉽게 벌었어. 그냥 어차피 사람들이 필름 없으면 카메라는 무용지물이니까.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냥 쉽게 돈을 번 거야. 그냥 생산만 하면 그냥 알아서 팔리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세상이 오면서 아차한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 후지 필름하고 코닥 필름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필름 회사였어. 다른 회사는 거의 없었어. 딱 두 개 회사가 거의 압도적으로 그냥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놓고 한 거지. 영업을. 뭐 만들면 팔리니까. 그러다가 소비자들이 디카로 온 거야. 디카에는 필름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 결국 두 회사는 지금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완벽한 보완적 상태를 즐기는 보완제도 있지만 모든 보완제가 완벽한 보완적 상태를 즐기는 보완제라고 추정하지는 말아라. 혹시 이제 요 제품 말고 다른 걸로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더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가 이제 이 글의 요지야. 그래서 한 문장 해보면 보완제는 도와준다. 뭐를 도와주냐? 어떤 상품의 판매를 보완제가 이렇게 둘이 보완제야. 하나가 잘 팔리면 얘도 잘 팔리잖아. 그러니까 보완제는 한 상품의 판매에 뭐 증가 뭐 이런 게 와야겠지. 그러니까 증가, 향상 이거 방해니까 안 되고 촉진시키다 이거 가능하고 리크루트는 모집하다야 이거 안 되고 판매를 제공은 좀 그렇지 보면. 그러니까 완벽한 보완 상태라면 하나가 잘 팔리면 다른 것도 무조건 잘 팔리겠지. 완벽한 보완 상품이라면.
하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그들의 소비 패턴에서의 상품 사이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불이야, 불이. 정의의 반대 불이. 한계도 있단 말이야. 모든 보완제가 완벽한 보완적 상태를 즐기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비록 어떤 특정한 상품의 판매 증가가 리절트인 초래하다 그들의 보완제의 판매도 역시 증가시키겠지. 어떤 상품의 판매 성장은 당연히 보완제의 판매도 증가 답이네. 그럴지라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 그들의 보완제가 다른 상품으로 교체. 아까 휘발유 자동차가 전기차로 교체, 대신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모든 보완제가 완벽한 보완적 상태를 즐기는 것만은 아니다. 이 글의 요지다. 해봐서 알겠지만 36번만 좀 뭐 과학이고 막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두 개는 좀 쉬울 거야. 36번을 좀 찬찬히 주의해서 잘 써봐. 해보시고.